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의 질문에 현명한 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 진행의 추슬기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빛나고 싱그러운 때인데 주식시장이 과연 그랬는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힘든 시간 우리 같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가치의 가치를 믿습니다. 좀 힘든 주식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시장 좀 편안하게 가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망망대해 같은 주식시장의 바람에 여러분들 흔들리게 두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무래도 한 달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혼자서 체크하게 두지 않을 테니까요. 안심하시고 오늘도 저희와 1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언제나 현명한 답을 드리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드리는 오사무의 전문가와 오늘도 함께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상황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한테는 참 힘 안 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좀 힘 날 수 있게 좀 파이팅 넘치는 말 한마디 해주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 주변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원달러 환율이 꺾였다는 부분이 있고 또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청자들께서 주식을 하면서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럴 때는 박스라는 것을 설정하고 박스권 대응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제는 급락의 형태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한편으로 반대로 급등이 나온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접어놓으시면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박스권 대응에 주력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망망대해 같은 투자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이 급류의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좀 탄탄하고 안전하게 항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종목 때문에 혼자서 마음고생하고 계시다면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사무엘 전문가와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오사무엘 이름만 입력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사무엘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문현답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문현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가장 강한 업종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의 빅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 1.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원전 첫 역전. 넘버 2. 미국 구인난의 산업용 로봇 주문 급증.
네, 오늘의 빅이슈 두 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빅이슈 모두 좀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좀 현실이 되어 버렸네요. 자,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설비 용량이 처음으로 지금 원전을 역전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은 부분을 대체해 주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이슈를 본다면 정말 우리 현실 안으로 성큼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린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야 되겠죠.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이거 좀 살이 떨립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산업용 로봇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다가는 AI 슬기한테 자리를 뺏기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드는 상황인데 자, 미래가 성큼 우리한테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투자의 아이디어 캐내봐야 되겠죠. 자,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핵심 종목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요. 자, 우리가 올해 그 무엇보다도 에너지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이제 전쟁, 이 전쟁과 관련해서도 에너지가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핵심 테마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가 일기도 하고 또 지난주는 태양광 관련주의 급등이 나왔었고 이번 주는 풍력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테마의 변화, 이 변화들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는 이제 태양광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풍력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이제 원전과 태양광도 언젠가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섹터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풍력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오는 종목 바로 이제 CS 베어링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겠는데 이 CS 베어링 오늘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입니다. 주가가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실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은 바로 거래량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가의 움직임보다 거래량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던 2월 말 3월 초의 흐름, 이때도 거래량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241선이라는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는 241선을 건드리지 않고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241선을 만나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CS 베어링이 이제 22%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마치 이제 상한가에 갈 것처럼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CS 베어링을 고가에서 매수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것은 낭패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풍력 관련주로서 오늘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난 CS 베어링, 이제는 241선에 왔기 때문에 매도 대응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발생할 때 눌림목 매수는 유효하겠죠. 유효할 텐데요. 그 눌림목에서 잘 공략을 해야 되고 오늘은 매도 대응이 낫지 않았나. 그 눌림목 공략을 해서 그 다음 상승, 이 상승을 기대해보는 그런 패턴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주로서 우리가 자주 기억하는 종목이 바로 유니슨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유니슨이라는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유니슨은 241선까지는 가진 않고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밀리는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저항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자주 이제 방송을 하고 또 저항대 안내를 드리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항대는 이동 평균선 자리 60일, 120, 241, 때로는 200일선도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이동 평균선 자리 일봉에서, 그러니까 주봉에서 60주, 120주, 240주. 그리고 월봉에서도 60주, 120주, 240주 이러한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예요. 일목균형표의 주로 저항으로 자리하는 자리가 기준선 자리. 때로는 주봉과 월봉에서는 전환선 자리가 되기도 하고 기준선 자리, 그다음에 선행 스팬 자리. 이 선행 스팬 자리는 앞에서 거래됐던 흔적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그래서 선행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끄집어내는 매물대를 표시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평선도 매물대를 알려주고 또 일목균형표도 매물대를 알려주고 말 그대로 그냥 매물대를 보여주는 차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저항이 되겠죠.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라서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원전을 찾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가 저항 자리입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CS 베어링은 241선 저항에 부딪혔고, 유니스는 구름층 상단, 바로 여기가 선행스팬 자리죠. 선행스팬 원자리입니다. 구름층 상단 여기가 과거에 많이 거래되었던 흔적들을 앞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니슨이 상승하다가 윗꼬리 잡는 것은 바로 거기를 저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유니슨도 오늘은 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은 유효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동국 S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국 SNC 역시 상승 크게 나왔죠. 차트가 다 비슷하죠. CS 베어링, 유니슨, 동국 SNC. 다 윗꼬리 잡는 흐름이 나와요. 윗꼬리 달면서 빠지는 흐름. 근데 제가 이제 저항대에서 말씀드릴 때 그냥 매물대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차트. 이 매물대 차트도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이동평균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리고 매물대. 이 매물대까지 다 표시를 한다 그러면 각각 좀 기술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어느 매물대에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저항에 부딪혔으니 매도로 대응해야겠다. 그러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동국 SNC도 역시 매도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고 눌림목 매수는 유효하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삼강 MNT라는 종목을 보겠는데요. 이 종목 윗꼬리 달았죠. 윗꼬리 달고 밀렸죠. 이런 고점에서 윗꼬리 다는 흔적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왜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을까? 바로 왼쪽에 힌트가 있다는 것이죠. 왼편의 일목균형표의 평평한 자리, 이런 자리가 매물대 자리예요. 매물대 자리를 돌파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밀린 겁니다. 근데 삼강 MNT는 하나 더 봐야겠죠.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역시 윗꼬리 다는 흔적이 나오죠. 과거 윗꼬리 길게 달았을 때 주가가 밀렸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더 상승한다 그러면 윗꼬리가 좀 짧아지겠지만 여기서 마감을 한다면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현재 자리 22,400원 부근에서 마감을 한다면 윗꼬리가 길게 형성되면서 마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자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강 MNT도 이제 주의가 필요한 자리. 이렇게 네 종목 말씀드렸고, 그다음 풍력 관련해서 숨은 종목,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알아보는 게 좋겠죠. 급등해서 윗꼬리 다는 이런 종목보다는 숨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양 피스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름에 피스톤이 있죠. 그러니까 풍력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작년에 영업이익이 103억 나왔고 현재 시가총액이 830억에 불과한 저평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풍력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좀 바닥을 끼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동양 피스톤 풍력 관련주로서 아직 시세를 내지 않았고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매수 유효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21종목도 안내를 드릴게요. 이제 우린 PTS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풍력 관련 종목입니다. 자, 우린 PTS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도 안내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양수 겸장이죠. 두 개의 패가 장을 부르는 장기에서 두 개의 패가 장을 부르는 게 이제 양수 겸장인데 우린 PTS는 풍력 관련주로도 손색이었고 기계 장비죠. 기계 장비와 관련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가끔 소개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린 PTS는 상장한 지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2009년도에 상장을 했고 상장했을 때 13,400원까지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가가 이제 6,200원이죠. 6,200원인데 계속해서 상승의 불을 켜고 있고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린 PTS도 히든 풍력 관련주로서 기억하면서 대응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신재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범위가 상당히 넓었는데 일단 풍력으로 좀 좁혀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서도 풍력 관련주들이 워낙에 또 급등세를 한 번씩 다들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바닥에 있는 게 어떤 종목일까? 이거 참 알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딱 파트너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린 PTS, 동양 피스톤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우린 PTS는 풍력 관련주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좀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를 좀 같이 타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제 마음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를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너무너무 살이 떨리는 이슈입니다. 자, 지금 이 구인난을 파고들고 지금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됐는데, 자, 일단은 살은 떨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솔직히 로봇 관련주들이 좀 시장의 이슈를 타고 오름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딱히 뭔가 실적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서 조금 믿음이 가는 종목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사무엘 파트너님은 지금 어떤 로봇 관련주에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해지거든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로봇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 앵커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로봇 관련주는 많은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작년까지 실적은 다 공개가 되어 있죠. 작년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에 나서는 이런 로봇 종목이 어떤 것인지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에서 산업용 로봇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만큼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그랬는데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대기업에서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책으로도, 정부에서 정책으로도 로봇 관련해서 투자 단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이죠. 로봇이 다 같은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에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용 로봇이 있고, 두 번째, 서빙 로봇이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이제 퍼스널 로봇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또 퍼스널 로봇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의료용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서빙 로봇이 있고 또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이건 또 같을 수도 있고 다르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종목들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점이죠. 산업용 로봇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휴림 로봇입니다. 자, 휴림 로봇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휴림 로봇은 4,650원까지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휴림 로봇을 사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종목이 계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휴림 로봇을 샀을 텐데 최근에는 근데 개인들이 굉장히 매매를 잘한 흔적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 개인들이 좀 팔았죠. 바로 어제 좀 많이 팔았어요. 115억을 팔았네요. 그 물량을 외국인이 가져갔습니다. 외국인이 가져갔어요. 이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개인들 매매는 참 잘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을 때 10% 올랐을 때 개인들 매매는 참 잘했어요. 수익 실현을 잘했다 보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가져가면서 오늘 또 상승을 일으키고 있죠. 자, 휴림 로봇은 작년에 적자 회사예요. 적자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6,700억이죠. 어떻게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을 수가 있을까요? 휴림 로봇, 이 산업용 로봇에 진출한 이 휴림 로봇의 미래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술적 차트의 모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런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에 제가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저항대를 찾기가 어렵죠. 일목균형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다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물대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죠. 이럴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위로 올라가는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 우리 보편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엘리엇 파동도 체크를 해야 되고 피보나치 기법도 기술적으로 좀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단하게 보자면 주가가 상승했을 때 패턴을 보자는 겁니다. 1차적으로 상승했을 때 1단계, 그리고 2단계의 상승. 2단계의 상승이 좀 더 컸죠. 2단계의 상승이 컸죠. 그다음에 3단계의 상승이 2단계의 상승만큼 나올까? 그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인데 일단은 이런 차트에서는 전고점을 한번 넘었었을 때 매도 대응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대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게 엘리엇 파동의 근거로도 볼 수 있죠. 파동을 만들었을 때 저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개의 파동을 완성하는 그림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섰을 때는 매도 대응이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유진 로봇도 봐야 되는데 유진 로봇은 휴림 로봇만큼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차트는 이제 정배열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거. 정배열은 20선, 60선, 120, 240 이렇게 차례차례 놓여져 있는 게 정배열이죠. 이것이 반대로 놓여져 있는 것은 역배열입니다. 근데 유진 로봇은 이제 정배열 상태를 만들면서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자리는 어떻게 보면 매수로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름층 하단이기 때문에 구름층 하단을 매수 포인트로 보고 구름층 상단을 매도 포인트로 보는 이런 전략이 좋겠죠. 그럼 구름층 상단 가격이 얼마이냐? 궁금하시면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구름층 상단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인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산업용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인데 계속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진엑스텍이 올해 1월 달에 큰 상승을 보여줬죠. 거래량도 크게 터졌고 그런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발생을 하는데 차트 흐름상 241선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121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패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세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게 이제 추세 저항이거든요. 추세 저항을 넘어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진엑스텍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유진로봇처럼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산업용 로봇의 또 핵심인 이 로봇 관절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산업용 로봇은 이제 굉장히 물류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RS 오토메이션이 바로 산업용 로봇의 물류와 관련된 핵심 그리고 부품을 만드는 회사, 로봇용 관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어떻습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21선 지지를 받고 61선 위로 올라섰죠. 어떻습니까? 유진로봇처럼 정배열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RS 오토메이션은 제가 볼 때는 이 차트가 구름층 상단에서의 저항을 맞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구름층 상단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RS 오토메이션을 봅니다. 좀 다르죠? 제가 차트를 보는 방법이. 그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구름층 상단까지 보고 어떤 것은 구름층 상단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왜 그렇게 보는가?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비싼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러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러셀은 이제 러셀 로보틱스를 통해서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죠. 이 종목은 구름층 상단에 저항을 맞고 빠졌죠. 제가 그래서 구름층 상단이 왜 저항인지를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러셀은 구름층 상단에 저항을 먼저 맞고 왔다는 거예요. 맞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다음 구름층 상단은 저항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갔다 온 저항은 저항으로서 효력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저항 부딪히고 밀렸다가 이평선 지지를 받고 다음에는 돌파의 관점. 그래서 다음 저항 자리는 이 매물대의 자리가 단기로 볼 수 있는 저항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종목을 히든으로 빨리 안내 드릴게요. 히든 종목으로 산업용 로봇 유일 로보틱스. 자, 유일 로보틱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히든 산업용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윗꼬리를 달았죠. 이 윗꼬리를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고점에서 발생한 윗꼬리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죠. 주가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다음 저점에서 발생한 아랫꼬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일 로보틱스를 왜 제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전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죠. 거래량 크게 발생하면서 오늘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만 거래가 그렇게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래가 막 터지면서 윗꼬리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 신호예요. 그런데 거래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윗꼬리를 만들었다. 그건 한편으로 또 물량 흡수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도 봅니다. 유일 로보틱스 향후 흐름이 궁금하십니까? 혹시 갖고 계신 분, 또 유일 로보틱스 사고 싶으신 분,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히든 종목을 안내를 드립니다. SPG라는 종목입니다. 생소한 종목일 수 있어요. 자, 이 SPG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SPG는 이 BLDC 모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브러실리스, 다이렉트 커런트 모터. 이거는 SPG는 로봇용 감속기와 더불어서 BLDC 모터를 만든다. 양수 겸장이죠. 여름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선풍기, 서큘레이터, 에어컨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여름 수혜주 꼭 기억하세요. 여름 수혜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실리전자, 하츠, 파세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종목, SPG 로봇 감속기까지 만드는 이 종목, 산업용 로봇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 SPG 정고점을 넘어서 갈 수 있어요. 왜냐? 작년도 영업이익이 295억인데
올해는 300억 훌쩍 넘어서 350억,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달성 가능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100억에 불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가총액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제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무의 파트너와 함께 지금 많은 종목들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 로봇 관련주들 해서는 지금 마지막 부분에만 좀 집중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유일 로보틱스 SPG라고 아주 콕콕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인 걸 알아도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의 성과가 크게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오사무의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 상담 신청은 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지금 저희가 이야기 들었던 유일 로보틱스, SPG 조금 더 정보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오사무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오사무엘 이름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서 코스피가 한 0.6%가량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오전 10시 반에 중국에서 PM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그래도 낙폭을 좀 좁혀 나가면서 지금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널이나 또 예상치보다 웃도는 수치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경기 확장과 후퇴의 기준이 되는 50보다는 아직 좀 밑에 있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의 불씨를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아까의 낙폭을 좀 만회를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이 5월의 마지막 날도 여전히 시장 대응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전장 흐름 괜찮았습니다. 아래까지 좀 밀렸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0.6%까지 코스피가 하락을 하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모습 괜찮다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디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까? 61선이죠. 61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61선의 정확한 자리가 2674포인트. 근데 어제도 아래 꼬리를 달았고 오늘도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61선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저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61선이 완만하잖아요. 하락을 하는 패턴에서의 61선을 만났으면 강한 저항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61선이 완만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항으로 작용했지만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고 오늘도 61선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고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흐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피에 대해 긍정적인데 코스피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좀 사고 있어요. 외국인을 사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아랫꼬리를 달면서 T자형 패턴을 만들고 있죠. 이런 T자, 이 T자가 바로 아랫꼬리를 다는 패턴이에요. T자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런데 오늘 코스닥은 개인의 힘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61선 위에 있는 저항도 그리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도 구름층 상단까지는 도전해보는 그런 그림. 그리고 121선과 구름층 상단이 만나죠. 거기가 저항이죠. 그러니까 코스닥의 단기 저항을 체크하려면 제가 표시해드린 바로 이 자리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이중 저항이에요. 구름층 상단이 되고 그다음에 121선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는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전장 흐름 같이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후까지도 또 희망을 갖고 시장 대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혼자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 있다면 저희한테 그 고민 털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답답했던 속 뻥 뚫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지금 문의 남겨주고 계셔서요. 한 분씩 빠르게 또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2273님이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22,300원에 비중 45%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자, 저희가 앞서서도 이 에너지 관련주들 얘기를 해봤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가 26,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 문제는 비중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님 지금 손실이 약간 나오고 있는데 비중이 좀 큰 것 같아서 제가 다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수소죠. 원전과 수소. 그리고 원전에서의 기대치는 또 SMR입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SMR.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자체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미국의 이제 회사죠. 뉴스케일 파워 지분 투자를 했다는 부분. 뉴스케일 파워는 글로벌 시장에서 SMR 강자죠. 그래서 두산은 기본적으로 원전, 그리고 수소, 그리고 원전 안에서의 SMR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이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요. 외국인만 많이 산 게 아니라 개인도 많이 샀죠.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289억을 샀고 개인이 152억을 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개인도 살리는 전략으로 갈 것이냐, 개인을 떨구고 갈 것이냐, 그거겠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과 동반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좁혀서 볼게요. 차트를 좁혀서 3만 원대부터 주가가 이렇게 3만 원대부터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추세, 이걸 이제 추세라고 하죠. 추세 상단은 어떻게 됐어요? 추세 상단에서는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고점에 왔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일단 맞죠. 저는 여기서 이제 매도 대응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추세를 그어서 여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구름층 상단도 와 있고 또 추세 상단에 부딪히기 때문에 매도 대응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다음은 추세 상단에 부딪혔을 때 여기는 강한 저항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주봉과 월봉에서 보면 좀 보입니다. 주봉에서는 60주선 지지를 계속 받고 있죠. 근데 60주선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120주, 240주 다 정배열 상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60주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은 240월선이라는 이 자리가 있어요. 120월선인데요. 120월선은 어떤 자리냐면 10년 주가의 평균 자리예요. 10년 주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거기는 강한 저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강한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봉에서는 120월선, 10년 주가의 평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 달 월봉에서는 아랫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6월 달에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6월 달에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월봉에서 봤을 때 3월 달의 고점이 23,900원이에요. 23,900원. 그래서 23,900원을 넘어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900원을 넘어서게 되면 3만 원대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상에서 봤을 때 23900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아주 희망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단 비밀번호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23900, 자 23,900원 여기를 좀 돌파를 해내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로 23900 머리에다 딱 새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6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같이 희망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3008님이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KG스틸 22,050원에 비중 1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KG스틸 지금 현재가가 17,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들 참 최근에 이슈도 참 많았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KG스틸은 좀 답답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파트너님, KG스틸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KG스틸에 대해서 대응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G스틸은 스틸, 철강 관련 종목이죠. 근데 4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은 물론 철강 섹터가 상승한 부분도 있었지만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KG 그룹이 참여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수가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과정 속에 있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 전에 뛰어들었던 회사들 간에 서로 간에 알력 싸움도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죠. 왜냐하면 KG스틸의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본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런 쌍용차 인수전과 관련해서의 주가 움직임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 제가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말씀드렸냐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2,900억이 나왔어요. 2,900억. 거의 3,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00억의 영업이익 정도가 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2조에서 3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영업이익과 직결된 부분이 이제 반영되는 게 시가총액인데 아직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강 섹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철강주가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되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또 악재를 맞기도 한 섹터가 바로 철강 섹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수혜, 그만큼 철강 관련한 원자재가 올랐을 때 기존에 사놨던 그 원자재가 올라서 이 판매했을 때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건 뭐냐면 재고를 소진했을 때 원자재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고가에 또 들여와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강 섹터가 1분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이제 2분기 이후부터 3분기로 들어갈수록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원자재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KG스틸은 철강으로 엮어서 가는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기댈 만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차트가 급등을 하고 26,000원대까지 급등을 하고 눌림목이 발생한 다음에 60주선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를 받고 있고 이 다음에는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매도 포인트를 바로 이 자리, 제가 표시하는 자리가 바로 기준선 자리입니다. 기준선. 26개 캔들의 평균 자리. 그 최근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 자리. 바로 이런 자리를 매도 포인트로 잡는 게 좋겠죠. 매도 타점 궁금하시면 노란톡박 들어오세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를 상승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매도 포인트로 보지만 그러나 61선을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61선을 깨면 그 아래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딱 중간에 걸쳐 있는 자리. 61선을 깨면 그 아래까지 빠져서 120선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 그러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했을 때는 기준선에서 매도로 잡아야 될 바로 그런 포인트다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네, KG스틸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KG스틸 일단 우리 파트너님이 앞으로의 대응 방법도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거나 결국에는 또 쌍용차 인수 관련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G스틸 같이 체크해 봤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920님이 문의 주셨습니다. 유니테크노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8,770원에 비중 25%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유니테크노 지금 현재가가 8,5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상황인데 자, 유니테크노 어쨌거나 아주 약간의 손실 구간에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유니테크노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유니테크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테크노는 자동차 관련 종목이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을 만들고 또 모터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적 면에서는 늘상 영업이익이 60억, 70억 정도를 기록하는 그런 회사죠. 매출액도 이제 800억대 나오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시가총액 2,100억이 적정하냐 아니냐 그 부분이에요. 2,100억 정도, 시가총액 2,100억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는 나와야 될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보면은 영업이익이 60억, 70억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뭔가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가가 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유니테크는 리비안 관련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리비안 관련 종목이라는 것을 힌트를 드리고 리비안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하죠.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전에 고점에 부딪혔던 자리가 있죠. 여기서 이제 밀렸던 거죠. 이 자리가 바로 121선 자리였어요. 121선 저항에 부딪히고 다음은 이제 어디를 공략하냐면 241선을 공략하는 자리예요. 자, 121선 저항 한번 갔죠? 그러면 다음 저항은 241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한번 저항이 될 수 있어요. 다행히 이제 매수가가 8,770원이니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41선 저항 라인, 이 단기 저항 라인 알려드릴게요. 바닥은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더 빠질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닥은 잘 잡고 있으니까 상승할 때 조금 전 보여드렸던 바로 이런 자리, 이 자리 241선 저항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중장기로 보지 마시고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테크노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유니테크노는 지금 바닥이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유니테크노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왔을 때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1선 요 저항 라인 때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청 못하셨다면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8491 하나님이 3기 문의 주셨는데요. 3기 5,200원에 비중 15%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자, 3기 5월에 지금 좀 힘든 시기를 보냈었네요. 5월 12일에 52주 신저가도 한번 경신을 했다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가가 4,09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은 손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파트너님 3기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3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3기 이전의 이름이 3기 오토모티브였죠. 이름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이란 걸 그냥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3기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3기는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이 회사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엔진, 변속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제 엔진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데 3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차량 경량화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래서 기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 그리고 모빌리티, UAM 관련해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전기 수소차 관련 종목이에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면 되는데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5,200원대 매수하셔서 20% 이상 하락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는 저는 추가 매수로 대응할 자리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4,100원인데요. 추가 매수하셔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어떨까. 이 차트의 흐름은 이제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61선 위에 이제 안착을 시도하고 있죠. 그 위에 이제 121선 있고 그다음에 241선 있어요. 근데 제 위로 보이는 121선은 강한 저항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이는 241선 여기가 좀 저항이 좀 강할 수가 있어요.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죠. 이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241선 한번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121선 넘어가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41선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시장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241선까지 상승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평균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3기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래도 3기는 지금 상승의 여력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비중 조금 더 실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난 이후에 241선 여기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기 같이 체크해 봤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1850님이 FNC엔터 문의 주셨습니다. FNC엔터 8,500원에 비중 4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FNC엔터 지금 현재 6,7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실도 손실이고 지금 비중 40%입니다. 아, 엔터주들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파트너님 FNC엔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FNC엔터 대응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8,500원, 좀 위에서 사셨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리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 매수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드릴게요. 자, FNC엔터 엔터주가 많이 하락을 했죠.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FNC엔터가 이제 올해와 이제 내년 기대치가 좀 있어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내년에는 73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죠. 추정 영업이익입니다. 또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정적이긴 하지만 늘어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주가가 많이 빠졌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가장 큰 주범은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이제 매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사모펀드가 매도를 했죠. 사모펀드가 매도하고 기타 법인도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한 달 동안 4억 4천만 원을 샀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 그럼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샀는데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샀다 그러면 매수 평단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중간 정도 될 겁니다. 중간 정도. 그래서 외국인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웬만해서는 손해를 잘 안 보잖아요. 안 보기 때문에 주가를 들어 올려서 평단 위에서 차익을 실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기술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120주선 지지를 딱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봉상에서는 보이진 않아요. 일봉상에서는 하락이 가팔라서 더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주봉에서는 120주선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지난주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매물을 흡수한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물을 흡수한 주범이 또 외국이라는 거죠. 주범이라서 미안한데 아무튼 주체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했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 다만 8,500원까지 단기 도달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41선에 이제 매물대가 촘촘히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매물대 가격대 알려드릴 텐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물대 가격 안내 드릴 거니까 매수 타점, 바로 현재는 매수 타점이고 매도 타점은 이 매물대에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네, FNC엔터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아, 엔터주들이 참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우리 시청자분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오사무엘 파트너와 함께 좀 더 편안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조금 더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쨌거나 지금 조금 더 비중을 실기에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비중 더 실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이 8,500원 선까지 단숨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자, 그런 대응들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FNC엔터까지 오늘의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FNC엔터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이 추가적인 대응 방법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오사무엘 이름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6월에는 저희가 또 새 단장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휴일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